지금으로부터 약 430년 전, 임진왜란의 한복판에서 조선은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7년간 이어진 지긋지긋한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죠. 특히 바다를 지켜야 할 우리 수군은 7천량 해전의 참패 이후 거의 와해되다시피 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그림자가 한반도 전체를 뒤덮고 있었던 참담하기 그지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조선 수군에게 남은 것은 단 12척의 배뿐이었습니다.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었죠. 마치 거친 폭풍 후 속에서 간신히 불씨를 지키는 작은 등불처럼 위태롭기 그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는 수평선을 가득 메운 채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330척이 넘는 적선이 물결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해일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이 숫자는 단순히 배의 척수를 넘어 조선의 운명을 위협하는 거대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단 12척의 배로 30배에 가까운 적의 대함대에 맞서야 하는 상황.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이었고 누구라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싸움에서마저 패배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육지에서의 전세는 이미 기울어 있었고 바다의 통제권마저 완전히 넘겨준다면 왜군은 서해를 통해 한양으로 곧장 진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선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 자명했죠. 그야말로 민족의 존망이 걸린 단 한 번의 기회조차 없는 최후의 결전이었습니다. 병사들의 마음속에는 희망보다는 공포가, 용기보다는 체념이 더 크게 자리 잡았을 겁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운명 앞에 놓인 인간의 무력감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기적 같은 승리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숫자로만 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승리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전투 기록을 넘어 극한의 위기 속에서 발휘된 인간의 의지와 지략, 그리고 역사를 바꾼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단 12척의 배가 어떻게 330척의 적선을 격파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지 말이죠. 그 승리의 배경에는 과연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그때 조선 수군의 총사령관은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백의종군이라는 통한의 시간을 겪고 다시 수군 통제사로 복귀한 상태였죠. 텅 비어버린 조선 수군의 현실 속에서 그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병사들의 사기저하와 압도적인 적의 전력이라는 거대한 산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이미 싸우기 전부터 패배를 예감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공포가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장수들조차 전투 자체를 회피하려 했을 정도였으니 그 암울했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흩어진 병사들의 마음을 다잡고 마지막 남은 12척의 배를 이끌고 전투에 임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전장은 바로 명량, 오늘날 울돌목이라 불리는 고지였습니다. 이곳은 좁은 해협으로 거센 물살이 회오리치는 천혜의 요새였죠. 그는 이곳의 지형적 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혜의 요새라 한들 수적으로 압도적인 적을 이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였습니다. 적군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본 수군은 명량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마치 바다를 뒤덮은 거대한 검은 구름처럼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수백 척의 전함이 빽빽하게 줄지어 움직이는 모습은 그 자체로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조선 수군의 병사들은 그 광경을 목격하며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창백한 공포가 스쳐 지나갔고 손에 쥔 노와 칼은 무겁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홀로 적진으로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대장선은 깃발을 휘날리며 거대한 적의 물결 속으로 마치 한 점의 용감한 불꽃처럼 뛰어들었죠. 이 고독한 결단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병사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이자 조선의 운명을 짊어진 한 리더의 비장한 각오였습니다. 그의 배가 홀로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그 순간 명량해전의 서막이 비로소 열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은 이 절망적인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바다를 가득 메운 적선들의 그림자는 조선 수군 병사들의 심장을 옥죄어왔고 수평선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왜군 함대는 무려 330척이 넘었죠. 그에 비해 우리에겐 단 12척의 배만이 남아 있었을 뿐이니 병사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체념의 기색이 역력했고 저 많은 배들을 어찌 막아낸단 말인가? 하는 절망적인 탄식은 전염병처럼 번져 전의를 꺾어버렸을 겁니다. 일부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며 전투를 회피하려 했고 그들의 흔들리는 시선은 오직 사령관의 굳건한 등을 향하며 간절한 희망을 찾았겠죠. 이순신 장군님은 병사들의 불안한 마음,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전장의 압도적인 현실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홀로 앞으로 나선 배가 있었으니 바로 이순신 장군님의 대장선이었습니다. 거대한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마치 조선의 마지막 자존심을 대변하는 듯했죠. 그 배는 마치 거대한 파도를 가르는 쐐기처럼 왜군의 거대한 전열을 향해 망설임 없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히 한 척의 배가 나아가는 것을 넘어 한 리더의 비장한 결의와 희망을 향한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웅장한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왜군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고작 12척뿐인 조선 수군이, 그것도 단 한 척의 배가 감히 자신들의 대규모 함대에 맞서 돌격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님은 이미 이 모든 상황과 왜군들의 반응까지도 치밀하게 계산하고 계셨죠. 그에게는 병사들의 동요를 잠재우고 그들에게 다시 싸울 용기를 불어넣을 비장의 무기가 필요했죠. 그것은 바로 울돌목의 거친 물길이었습니다. 육지와 섬 사이의 좁은 해협을 맹렬히 통과하는 이곳의 조류는 예측 불가능한 맹수와도 같았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방향을 바꾸며 그 속도는 마치 급류처럼 빨라 배를 조종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죠. 왜군들은 이 울돌목의 복잡한 지형과 예측 불가능한 조류의 특성에 전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막강한 병력만 믿고 무작정 돌진해 왔을 뿐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치 하늘이 조선의 편을 들어준 것일까요? 맹렬하게 흐르던 울돌목의 조류가 순식간에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물살이 역류하며 왜군 함대의 전열을 뒤흔들기 시작한 것이죠. 수백 척의 왜선들이 서로 부딪히고 엉키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덮쳐왔고 배들은 마치 장난감처럼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왜군 지휘관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함대는 한순간에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버렸던 겁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혼란에 빠진 왜군을 향해 즉시 맹렬한 공격을 퍼붓도록 명령했습니다. 조선 수군은 이 절호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죠. 울돌목의 거센 역류를 등에 업고 판옥선들은 마치 날개 달린 듯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왜선들은 서로 부딪히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 틈을 타 조선의 판옥선들은 왜선에 맹렬한 충파를 가했습니다. 단단한 판옥선이 왜선에 부딪히자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왜선들은 속절없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여기에 하객진을 변형한 기동 전술까지 더해지며 왜군의 전열은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해협을 따라 늘어선 언덕 위에는
수많은 조선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공포에 질려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순신 장군님의 대장선이 홀로 돌격하고 울돌목의 물살이 왜군을 뒤흔들며 조선 수군이 반격에 성공하자 이내 우레와 같은 함성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겨라! 이겨라! 백성들의 간절한 외침은 거대한 메아리가 되어 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함성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병사들에게 뜨거운 용기를 불어넣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병사들은 그 소리를 듣고 다시금 전의를 불태우며 필사적으로 싸우기 시작했죠. 울돌목의 거친 물결 위에서 절망은 서서히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과연 조선 수군은 이 기회를 잡고 기적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던 울돌목, 과연 조선 수군은 이 절체절명의 기회를 움켜쥐고 역사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순간,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혹은 신의 한 수처럼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죠. 바로 울돌목의 예측 불가능한 조류가 역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친 물살이 소용돌이치며 마치 거대한 손이 바다를 휘젓는 듯 그 강력한 힘은 순식간에 전장의 판세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며 그 흐름이 너무나 거칠어 마치 바다가 울부짖는 듯하다 하여 울돌목이라 불렸던 이곳. 이순신 장군님은 바로 이 특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죠. 처음에는 순조롭게 밀고 들어오던 일본 수군은 갑작스러운 역류에 혼비백산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것의 물살의 배들은 중심을 잃고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촘촘했던 대열은 순식간에 흐트러졌고 지휘 체계는 마비되었죠. 마치 거대한 뱀이 스스로의 몸을 꼬아버리듯 일본 수군의 전열은 순식간에 혼돈의 도가니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 순간을 놓칠 리 없었죠. 이순신 장군님은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지휘를 내렸습니다. 흐트러진 일본 수군을 향해 조선 수군은 맹렬하게 반격에 나섰습니다. 거센 조류를 이용한 충파 전술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도에 실린 판옥선은 거대한 파괴력을 지닌 망치처럼 일본 배들을 들이받았고 일본의 경쾌한 아타케보네와 세키보네들은 속수무책으로 부서져 나갔습니다. 좁은 해협의 특성을 10분 활용한 하객진 변형 전술 역시 빛을 발했습니다. 빽빽하게 모여있던 일본군 배들은 서로에게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에 조선 수군의 판옥선들이 좌우에서 좁은 폭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적선을 포위하고 격파해 나갔죠. 언덕 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백성들의 함성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외침은 이제 승리에 대한 뜨거운 염원과 환호로 바뀌어 전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이겨라! 이겨라! 하늘을 찌를 듯한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병사들의 심장에 뜨거운 불을 지피는 연료와도 같았습니다. 병사들은 그 소리를 듣고 다시금 죽음을 불사하는 용기를 얻어 필사적으로 왜군을 몰아붙였습니다. 백성들의 간절한 응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병사들의 피와 땀, 그리고 뜨거운 애국심과 하나 되어 기적의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일본 수군은 우왕좌왕했고 조선 수군은 거침없이 적을 압박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마침내 일본 수군의 선봉장이자 이 전투의 핵심 인물이었던 마다시, 즉 구루시마 미치오사가 조선 수군의 집중 공격을 받고 전사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적장의 죽음은 일본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지휘관을 잃은 일본군은 더욱 혼란에 빠졌고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총대장은 이 전례 없는 혼돈과 패배감 속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직감했죠. 수많은 병사를 잃고 배들이 부서져 나가는 참혹한 광경 속에서 일본군 총대장은 결국 혼비백산하여 퇴각을 명령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압도적인 전력으로 조선 수군을 괴멸시키려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역사는 바로 이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단 12척의 배로 무려 330척이 넘는 적선을 격파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대승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희망, 압도적인 열세를 뒤집는 기적 같은 승리에 대한 벅찬 감동과 전율이 울돌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량해전은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탁월한 리더십과 지혜, 그리고 민족 전체의 단결된 의지가 만들어낸 카타르시스였죠.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빛나는 승리를 이뤄낸 것입니다. 12척의 배가 남긴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날, 울돌목의 거친 물살은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조선의 운명을 바꾼 기적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날, 울돌목의 거친 물살은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조선의 운명을 바꾼 기적의 무대가 되었죠. 그 기적의 무대 위에서 조선의 운명을 건 승부는 마침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거친 물살과 지친 병사들의 사투 속에서 일본 수군의 사기는 서서히 꺾여가고 있었죠. 조류의 흐름이 뒤바뀌자 일본 함대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린 듯 혼란에 빠졌고 그들의 거대한 전열은 마치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은 마치 거대한 파도를 가르는 맹수처럼 적진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 수군의 선봉장이었던 마다시의 배가 조선 수군의 포격에 의해 침몰하는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선봉장의 죽음은 일본군 전체에 거대한 공포와 절망을 안겨주었죠. 그들의 총대장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혼비백산하여 더 이상 전투를 지휘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어요. 수백 척의 함선이 물결을 이루던 그들의 대군은 순식간에 뿔뿔이 흩어져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2척의 배로 330척이 넘는 적선을 격파하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승이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이 전투에서 조선 수군은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것이죠. 명량해전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벼랑 끝에서 피어난 희망이었고 압도적인 열세를 극복한 인간 정신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 순간 조선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후세의 우리까지도 벅찬 감동과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 개인의 탁월한 리더십과 지혜, 그리고 위기에 맞서 하나로 뭉친 민족 전체의 단결된 의지가 만들어낸 카타르시스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죠. 명량해전은 그저 과거의 기록 속에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수많은 난관과 역경 속에서도 이 전투는 우리에게 좌절하지 않는 용기와 지혜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때로는 끝없이 펼쳐진 암흑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명량의 기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길은 열린다고 말입니다. 12척의 배가 남긴 것은 단순히 숫자로만 기억될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지혜, 그리고 모두가 하나 될 때 발휘되는 거대한 힘의 증거였습니다. 그날, 울돌목의 거친 물살은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조선의 운명을 바꾼 기적의 무대가 되었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의 이야기는 명량해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